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속 의원들과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서 이 농축산업에 관련 업계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잘 놀고 자빠졌습니다. 이제 저기 좀 있으면 추석이고, 추석 되면 갈비에 조기에 목도미니 뭐니 좀 받으려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못 받을까봐 신경이 쓰입니까? 안 그러면 업자들이 찾아와서 그거 좀 잘 처리해달라고 합니까?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음식업 손실이 8조 5천억 원, 선물 관련 산업이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농축산업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에서 8조 5천, 농산물 쪽에서 2조 정도로 해가지고 합쳐서 11조의 손실이 생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동필 장관은 이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고, 기준금액 상향 및 시행시기 의견 조정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농업인이 다 이게 김영란법이 시행돼서 선물을 고가로 못하게 하면 망한다고 그럽디까? 농림부 장관 똑바로 하세요.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현행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또 이제 말이 또 바뀌는 거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1조 6천억의 경제 손실이 예상되며 포괄적인 적용 대상, 모호한 법조항을 이용한 편법 발생 등이 우려된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부패 규모가 11조 원이라는 건가 하면서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농축수산물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거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3에서 10만원으로 설정한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분 잘하네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부패 청산과 사회개혁을 이룩하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 가야 되는 문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삽니까? 솔직히 말하면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서요, 선물용으로 해서 이러는 것도 저는 제가 농업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한국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격이요, 품질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식적 가격을 받아야지요. 선물용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뇌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종의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포장되면서 탄생한 가격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물건들을 먹어보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품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 추석 대목 때 별로 좋지도 않은 품질을 적당히 포장해서 백화점이나 이름 달고 그렇게 팔고자 하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인,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상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뇌물이 없어져서요, 얻는 이득이 뇌물 때문에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이번에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뭐 난리치는 이런 문제를요, 정말로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엄격하게 한번 제대로 시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한국 농업이 다 죽느냐 사느냐도 봐야 되고요, 11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고급 식당에 밥 처먹는 사람들이요, 요정이니 뭐 한정식집이니 이런 데 가서 두당 한 10만원씩 먹는 사람들은요, 김영란법 해도 먹습니다. 여태까지 무슨 거기 가서 밥만 먹고 이럽니까? 밥 주고 봉투도 주고 온갖 일들 다 하는데 그래도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걸 뭘 지금 김영남 때문에 식당이 안 된다고 엄살을 뜹니까? 김영란법 해도요, 접대 골프 받을 사람들 다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법대로 처리되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좀 생기고, 이래야 세상이 좀 맑아지려고 노력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란법 만약에 시행되면 곧바로 내일부터 골프도 안 치고 선물도 안 받고 좋은 데서 밥도 안 처먹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할 거잖아요. 누가 그걸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준놈이 불기 전에요. 지금도 준놈이 불어서 걸리려면 걸려서 죽지요. 좀 웃기는 소리 하지 맙시다. 자살보험금이라고 한때 2002년 무렵에 이 종신보험에 특약 조건을 둬서 재해로 사망했는 부분에 자살도 넣어주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한 사람들이 상당히 되니까 보험회사들이 그냥 일반 이 보험금은 지불을 했지만은 이 특약을 맺었던 한마디로 이 재해보상금 보험료는 지불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에서 얼마 전에 판결이 이걸 지불해야 된다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보험사들 중에서 옛날에는 뭐 3년, 지금은 2년 이런 식으로 시효가 있는데 이 시효를 지나버렸으면 지불할 수 없다고 안 줘놓고 못 주겠다고 뻗뜨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칼을 빼들어서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보험회사들 악질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게 칼을 빼들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보험사들은 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버티고 있답니다. 자, 이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그리고 교보생명에 대해서 현장 검사에 돌입했는데요. 금감원에 보도된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 포함해서 607억이고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431억이라고 합니다. 교보생명은 미지급이 265, 시효가 지난 것이 213억이랍니다. 금감원은 2013년 10월 이후 보고된 양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맞는지 여부와 보험사들이 지연이자를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면 가족이 경황이 없어서 보험금에 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특약조항에서 자살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다가 뒤늦게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특약을 넣어서 보험료를 더 받고는 막상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속이고 시간 끌어서 안 주고 시효가 끝났다고 안 주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까? 이 보험 사기꾼이지 보험회사입니까? 금감원은 지난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로 금융사에 끈끈히 개입하는 그림자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자살보험금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 외에 별도 공문 발송이나 공식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보겠다며 검사에 나선 겁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명확한 행안장 지도 등을 실시해주면 향후 대부분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도 주주 등의 명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배임 등의 혐의가 우려가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중에 주총 같은 걸 할 때 왜 그걸 갖다가 안 주고 어쩌고 저쩌냐 이런 경우에 금감원이 그때 와서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금감원 조사에 이를 설명했고 금감원도 우리 입장을 수긍을 했다. 이제 이러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그동안 꾸준히 점검해왔던 상황이라 따로 행정 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보험사들 생각하는 거 보면요. 행정 지도를 해줘가 우리가 나중에 주주들한테 면피할 구실을 갖다 어차피 안 줄 건데
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안 주는 걸로 떼먹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금감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1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나, DGB, 메트라이프, ING 등은 전액 지급을 결정했고 흥국생명, PCA도 전액 지급을 검토 중인데요. 대형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별도의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게 있는 놈이 더한 겁니다. 삼성생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이 교보생명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 아직 저희 조치를 안 취한 중소보험사들은 대형사의 결과를 보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자, 대형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건데요. 이걸 갖다가 안 주겠다고. 그래, 자살한 사람 돈 떼먹고 참 회장님께 실적 좋아졌다고 보고해서 발 뻗고 사십시오. 더러운 놈들이네. 국내 1, 2 제과업체가요, 강남역에 나란히 매장을 갖다가 한 20m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있다가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올 초에 파리바게트가 방을 빼고 지난달 말에 뚜레쥬르마저 철수를 했답니다. 왜 그랬느냐? 하도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베이커리 빵집은 한국의 최고의 빵집들이고 재벌회사들이 운영하는 건데요. 재벌회사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방을 뺄 정도면 도대체 그 임대료가 얼마며 누가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5년 임대 기간을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임대료 때문인데 1층 50평 기준 월세가 1억에 달한답니다. 파리바게트 강남점은 1억에서 1억 4천으로 월세를 올려야 한다는 건물주의 요구에 백기를 들었고요. 빵하고 커피 팔아서는 지금도 적자인데 적자가 더 늘어난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고,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강남역 메인에 있는 식음료 업체들은 상징성 때문에 유지가 되지,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상징성 때문에 운영하는 거지 대부분 적자라면서, 월세가 7천이었을 때도 적자인데 월세가 1억 4천으로 오르면 기존 적자 플러스 7천만원 적자가 더 추가되는 구조인데 어떻게 누가 버티겠느냐는 겁니다. 자, 2003년부터 17년간 한자리에서 이 파리바게트라는 브랜드를 알렸던 이곳에는 현재 이랜드의 신발 파는 데가 들었었답니다. 뚜레쥬르가 빠진 자리에는 이 한 달째 임대라는 딱지가 붙어 있대요. 자, 이렇게 지금 비싼 임대료가 유행을 해서 지금 파리바게트는 이 파리에도 나가 있고요, 뉴욕에도 나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파리하고 뉴욕에도 매장을 얻어서 하는 회사들이 한국 강남의 임대료를 못 견뎌서 방을 뺄 정도라면 한국 강남의 임대료 이거 정상이 아닌데요.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받는 만큼 세금을 충분히 정부는 받고 있습니까? 전 그것도 의문입니다. 아니, 임대료를 올렸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물 주인한테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가지고요, 오른 임대료 중에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받아가 버리면 이 짓 하겠습니까?